안녕하세요. 캐시미어처럼 따뜻한 방송 여기하우스의 김효정입니다. 2019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년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바둑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하우스 7번째 시간 어떤 신청자가 찾아왔는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저는 대학교 때 친구 따라 바둑을 배우게 돼서 지금까지도 바둑을 좋아하고 열심히 두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프로기사와 대국을 한 번도 두지 못했는데 여기하우스에서 프로기사와 대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대국 신청을 합니다. 저의 도전장 받아주실 거죠? 네, 오늘의 신청자는요. 친구 따라 바둑 동아리를 들어갔다가 바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신청자 정수진 씨,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에서 온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방송 대국은 처음이시죠? 예. 네. 오늘 편안하게 대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먼저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니 바둑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음 대학교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했을 때 저의 친한 친구가 네. 바둑을 배우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무조건 들었어요. 네. 근데 갔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바둑의 재미보다 선배들이 너무 잘해줘서 예.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네. 바둑이 원래는 여자들이 접하기 힘든데 그쵸. 편안하게 해주신 거죠. 네. 사실 그때 당시는 더 여자들이 바둑 둔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익숙하지 맞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동아리는 그때 몇 명 정도 있었나요? 그때 한 30명? 꽤 많았어요. 그중에 여자는 몇 명? 한 10명. 그래도 꽤 많았네요. 예. 네. 그럼 처음에 동아리에 들어가서 바둑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동아리에서 처음 바둑을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대학 다닐 때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드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바둑을 진짜 바둑의 바자도 몰랐을 때였는데 네. 선배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네. 바둑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적어가면서 막 누우면은 바둑판이 보일 정도로 예.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는 이제 바둑에 흠뻑 빠져서 지내다가 예. 사회에 나오고 결혼을 해서도 계속 바둑을 두셨다고 해요. 예. 사회에 나선 바둑을 어떻게 즐기셨나요? 이제 주부가 되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했는데 다행히 그 방과후 강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을 더 연마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5년 동안은 진짜 또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실력을 연마하셨어요? 기원에 가서 사부님한테 일반 배웠죠. 기원이요? 예. 네. 자, 지금 그러면은 네. 꾸준히 바둑을 하시고 방과후 지금 수업도 하고 계신데 네. 대회도 굉장히 많이 출전한다고 들었어요. 예, 한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은 출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우승 경력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다 같이 여러 명이서 가서 한 거니까 네. 한 여러 번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단체전도 많이 하고 개인전도 많이 하죠? 네, 처음에는 개인전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단체전 위주로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5인 1조, 3인 1조 해가지고 우승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체전 하면은 내가 잘 둔다고 되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좀 팀원들을 조금 이렇게 좀 가르치고 좀 코치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서로 저희 이제 대전에 있는 우리 동기들끼리도 라이벌 의식이 있으니까 네. 각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대학 때 이렇게 만났던 그런 동기들이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죠. 예. 대회장에 가면은 네. 그때 라이벌했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만나서 네. 그때 생각도 하면서 바둑도 두고 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바둑으로 친구가 되면 그 인연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그때 당시 실력과 지금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네. 다들 많이 늘었던가요? 아, 요새는 바둑 TV뿐만 아니라 네. 바둑 그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네. 실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예전에 비하면은 진짜 일취월장한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을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수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방과 후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때요? 이 기재 있는 애들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뭐 아이들이 바둑을 통해 가지고 저처럼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바둑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네. 각종 대회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 그런데 좀 저는 뜻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겐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취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기력이 베일에 쌓여 있는 기력이 지금 어느 정도일지 너무 궁금한데 보통 어느 정도 지금 기력이세요? 아, 타이젠 6단까지 간 적은 있는데 네. 요새는 많이 두지 않아가지고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 타이젠 6단, 인터넷에서 5, 6단 정도면 상당한 실력인데요. 그럼 프로한테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점까지 생각을 하세요? 글쎄, 오늘 두는 프로님하고 상당히 잘 두신다는데 제가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네. 4점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아, 자신은 있으세요? 자신은 없어요. 오늘 먼 길 오셨는데 좀 네.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한 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같이 대국할 프로기사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동훈 프로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행사 때 아니면 뵙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두 분 오늘 대국하는데 인사.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최동훈 프로가 사실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가 된 유명한 기사예요. 네. 당시 몇 살이었죠? 만 12세였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렇죠. 네. 12살 프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사실 약간의 뭐 슬럼프 비슷하게 이제 입단을 일찍 하다 보니까 다들 선배 기사분들하고 네.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입단 직후에는. 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기대가 조금 너무 높아가지고 네. 실제 도장도 약간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예전에 저를 이렇게 좀 밀어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또 그게 많이 부담이 돼서 외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네.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한 6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엔 돌아와서 또 한국에 돌아오니까 다시 바둑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 보급하는데 가르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12살에 프로가 됐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안 돼요. 저는 그때 그 최동훈 프로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꽤 유명한 바둑 도장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기숙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지금 이제 다 대부분 기숙했던 친구들이 프로 입단을 했는데요. 그때 네. 강동명인이라는 바둑 도장을 운영을 했었고요. 네. 지금 뭐 입단한 특히 여자 프로 기사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사들이세요? 네, 뭐 윤지 3단이나 뭐 박소연 3단 그리고 네. 저랑 동갑내기인 이제 고주연 2단 이렇게 있고 또 네.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기도 한 프로연우도 이제 저희하고 출신이라서요. 네, 네. 다들 이렇게 동문했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프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게 처음에는 6살 때 저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다가 잘 따라오네 싶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가 높았던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새해 이제 다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꿈이 뭐냐, 이제 목표가 뭐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순간 아빠가 원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구나. 이제 그 대답이 이제 프로기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창호 구단을 바라보며 다들 공부했던 제 세대는 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여자 이창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약간 세뇌당한 것 같은 대답을, 모범적인 답안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바둑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때가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막 그게 시작됐었죠. 이 승부기 때문에, 직업이기 네, 때문에 또 바둑에 대한 아픔이나 좀 힘듦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호련히 캐나다로 떠나서 뭐 하고 지내셨어요? 캐나다 가서는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그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 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원래는 약간 연극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전혀 다른 분야에 네. 전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이제 하다가 언어가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극이나 이런 건 말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액센트가 없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때마침 사촌 오빠가 꽃가게를 했고 꽃을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꽃을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꽃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정말 우아해요, 그쵸? 네. 생각보다 이게 우아한 것보다는 약간 체력적인 면이. 네. 바둑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라는 곳에서 꽃 디자인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또 6년 이상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역시 또 바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잘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있는데다가요. 또 다른 걸 또 새로 시작하려니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고 그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약간 두려움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바둑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도 됐어요. 그 전에 너무 싫어, 난 도망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6년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바둑을 배우면서 배웠던 것들 많은데 인생이랑 이렇게 외국 생활하면서는 특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라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금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내가 승부로 돌아가기는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해보니까 또 적성도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이게 또 그게 너무 힘들면 가르치는 게 힘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뭐 분부대라던가 이제 저도 학원이라던가 또는 성인분들도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성인분들도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바둑을 또 이제 좀 떨어져서 보니까 또 달리 보이게 되고 다시 또 바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러브 스토리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많은 기사들이 부부 기사거나 남자 프로 기사고 여자가 아마추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최동훈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프로고 남편이 이제 연구생 출신이었죠. 어때요? 연구생 출신이기도 하고 명지대 지금 졸업한 거기다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를 보통 요새는 다 SNS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SNS 쪽에서 실제로 서로 연락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서로 해외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고 남편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 후에 이제 호주나 뭐 미국 같은 경우 그러고 바둑을 워낙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콩그레스 같은 것도 참석을 해보고 미국 콩그레스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홍콩에서도 4년 바둑 보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제가 코가 끼어가지고 제가 청첩장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남편이 저랑 동기 친구거든요. 이런 도둑 뭐 이런 데가 지금
정말 새로운 가정 꾸린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해는 바뀌었지만 이게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아직은 신혼이라고. 네, 네. 지금 뭐 대화에서도 풋풋함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수담을 신년 첫 수담을 나누게 됐습니다. 뭐 긴장감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수진 씨가 오늘 이기고자 온 것 같은데, 자, 대국하기 전에 임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여자 프로님하고 두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최동 프로는 뭐. 네, 저도 뭐 열심히, 네, 저도 방송대국은 너무 오랜만이라, 네. 네, 승부에서 멀어진 다음에 둘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저도 같이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뭐 승부를 떠나서 정말 아름다운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바둑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하우스 7번째 시간입니다. 최동훈 프로와 정수진 씨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은 4점 젖바둑으로 치러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수진 씨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3점을 둘까, 4점을 둘까. 아무래도 프로랑 대국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망설여지죠. 그러다가 먼 길 오기도 했고, 좀 이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는지 4점으로 도전을 합니다. 최동훈 프로도 방송대국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해요. 프로들이 바둑 두는 게 익숙하긴 하지만 이 방송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요. 자, 서로가 살짝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훈 프로도 그렇고 지금 정수진 씨도 굉장히 속기 파인 것 같아요. 원래 좀 속기파인데 오늘은 천천히 실수 안 하고 잘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기풍이 드러나오고 있죠? 갈라쳐 왔습니다. 네, 정수진 씨는 대학 다닐 때 친구 따라 강남을 간 게 아니라 바둑 동아리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평생의 이 정말 좋은 취미이자 지금은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둑을 두신 여성분들, 이렇게 즐기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바둑을 배운 게, 바둑을 알게 된 게 나에게 너무 행운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우, 손길이 굉장히 빨라요. 정석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거침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짝 다가가서 다시 한번 응수를 묻고 있는데요. 취미로 바둑을 시작했다가 대회도 나가게 되고 심지어 그 대회 나와서 우승까지 하게 돼요. 정수진 씨는 시합 나가서 15회 이상 우승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보다 경력이 화려하신데요. 그 정도로 이제 바둑에 열정을 갖고 또 이제 승부사의 그런 기질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눈빛에서부터 약간 승부사의 그런 느낌이 있죠. 본인이 아마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다면 프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정상급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동훈 프로는요, 12살의 나이에 그때 프로가 됐어요, 당시. 굉장히 어렸을 때 됐고, 워낙 어린 나이에 총명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기사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린 나이에 최동훈 프로에겐 조금 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좀 먼 길을 돌아왔지만 다시 바둑계에 돌아와서 열심히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둑이 너무 빨라서요. 제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좌하기 쪽은 정석의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중앙의 두터움에 대한 그런 선택이었고요. 지금 우변을 흙이 거침없이 지금 갈라쳐 가고 있어요. 백도 뛰어나가면서 씌어온 장면입니다. 젖바둑에서는요, 안전하게 두고 지키면 이길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일단은 돌이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단단하게 두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적당히 이제 자기의 힘을 또 보여주면서 대국을 하는 모습,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시어관 자리도 너무 좋은 급소의 자리죠. 자, 하지만 이제 상대는 프로입니다. 들여다봤을 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최동훈 프로와 정수진 씨의 대결입니다. 오늘 4점 젖바둑이고요. 인터넷으로는 아마 5, 6단을 두는 상당한 실력자예요. 뭔가에 하나 빠지면 굉장히 심취하는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바둑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바둑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5년 동안 바둑에만 매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열정이 참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런 시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입구자 붙이고 막는 자리. 네, 수순을 잘 잡아가고 있는데요. 흙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백이 뚫고 나온다면 우변의 한 점은 지금 차단돼서 버릴 수도 있어요. 중앙을 잇고 끊을 때 이곳을 차단해서 중앙의 백에 대한 공격을 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이어서요. 끊어온다면은 이쪽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계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입장에서 결정을 짓지 않고 우산기 쪽 먼저 응수타진 해보네요. 오늘 정수진 씨는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긴장도 하고 있지만 바둑을 어떻게 둬서 이길까 라는 그것에 굉장히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방송 대국이기도 하고 이런 첫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 이제 이기고 싶은, 또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방과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의 흐름은 정말 침착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하우스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제가 일부러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들 너무 잘 두세요. 최근에 저희 K바둑 같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워낙 프로의 바둑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행마나 이런 수법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고요. 또 인터넷 바둑이 있으니까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전을 많이 한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점은 제가 보기에는 최동훈 프로가 좀 버거울 수 있는 치수예요. 약간 정수진 씨가 좀 자신 있는 치수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프로의 행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하변 쪽에 흙이 견실하게 한 칸을 띄어나가면서 괜찮은 실리 차지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집이 별로 없어요. 백이 모양을 키우거나 집을 만들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정수진 씨가 아마 5, 6단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조금 많이 깐 느낌이기도 해요. 3점 정도가 정치수였을 것도 같고요. 하지만 이 방송되고 익숙하지 않고요. 스튜디오에 나오게 되면은 본인의 실력보다는 조금 그 기량 발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지금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최동훈 프로도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세다라는 기분을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좌변 쪽 어깨 짚으면서요. 이 돌의 약한 돌들도 중앙으로 탈출하면서 이것은 은근히 이 오른쪽을 약간이나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중앙 쪽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탈출하고 도망치는 듯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반대쪽의 공격을 보고 있는 그런 진행이기도 합니다. 바둑에는 다양한 전략, 전술들이 나오고 있죠. 이 성동격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동쪽에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공격하고 싶은 반대쪽에 괜히 딴청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좌변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오른쪽에 대한 공격을 보는 그런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 모양은 나중에 백이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일단은 근거가 없잖아요. 전체가 몰릴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대한 공격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젖바둑이요, 뭐 프로라고 해서 몇 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둑은 이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프로마다도 젖바둑을 잘 접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못 접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몇 점이면 된다 이런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최동훈 프로는 이 젖바둑에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기도 하고 역시 방송에서 이 젖바둑을 두는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초반에 살짝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상대가 너무 잘 두네요. 네. 한 칸을 띄어서 상변 쪽을 키워봅니다. 판을 이제 넓게 만들겠다는 작전이죠. 그리고 다음에 백의 노림은요. 이곳을 들어가고요. 막으면 자 이런 곳을 치중해서 우리가 바둑 배울 때 많이 나왔던 급소이긴 하죠. 이쪽을 연결한다면 이제 건너가서 전체에 대한 흙에 대한 공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고 막을 때 치중하는 저런 급소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흙이 단단하게 이런 곳을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백돌들이 중앙으로 포진이 되죠. 이러면 이제 여기를 이어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은 꼭 잡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돌이 탈출하면서 상변 쪽의 모양을 키우거나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계산입니다. 정수진 씨는요. 지키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입니다. 네, 상대방의 돌을 가르고 나오면서 너는 지금 두텁냐 강하냐 라는 걸 묻는 거죠. 이 돌에 대한 백돌도 지금 약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되게 조곤조곤 수줍게 말씀하셨는데 기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을 갈라쳐 나왔는데 백을 좀 고민하게 하네요. 백도 지켜둡니다. 지금 모양을 크게 벌리긴 했지만요. 역시 좌변에 있는 백돌 자체도 두터운 모양은 아니어서요. 연결을 하면서 역시 응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곳을 늘어주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자리에 볼 수 있어요. 자, 흙이 이곳을 네, 다시 흙이 이곳을 노련합니다. 그냥 흙이 늘어준다면요. 백은 호구치고 막을 때 여기를 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단점이 남아있는 자리다라는 걸 의식을 해서 입구자로 붙였습니다. 네, 상당히 고급 행마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입구자 행마는 조금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피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모양보다는 어찌됐던 중앙을 뚫고 나와서 양쪽의 백을 가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이 막히면서 흙에 대한 공격을 보는 그런 작전들도 사라지게 되죠. 자, 백도 변화 구해야 되겠죠? 정수진 씨 노련하게 판을 지금 짜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퇴직을 하셨거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바둑을 새로 배우거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나이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바둑 공부를 해볼 것인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정말 연세가 많으시지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정말 금방 실력이 느실 수가 있어요. 뭐 감히 내가 지금 배워서 단을 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만큼, 투자한 그 열정만큼 그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흑의 입장에서 좌변의 실리보다는 중앙 쪽을 확실히 뚫고 나왔습니다. 중앙 쪽에 진출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인데요. 여기와수를 통해서 저는 이 여성 애기가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바둑 두는 모습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대, 60대 이런 사이에 주부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실력일까, 어느 정도 실력일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번 여기하우스를 하면서 느낀 건 대국화로 나온 여자 프로기사들이 더 고생을 하고 가요. 네. 조금은 편하게 쉽게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실력들이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힘겹게 대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일자 들여다본 자리도 좋은 자리죠. 연결한다면은 이렇게 선수로 근거를 뺏겠다는 뜻이에요.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근거 없이 중앙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죠. 너무 잘 두네요. 네, 정수진 씨, 역시 대전에서 거의 여자 랭킹 1위인 것 같아요. 이미 대전에서는 잘 둔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신청자인데 오늘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방과후 아이들이 봐도 우리 선생님 멋있어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최동훈 프로도 지금 생각처럼 봐도 잘 풀리진 않아요. 워낙 크게 수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당하는 게 아프니까요. 먼저 위쪽을 눌러서 응수를 물었고요. 일단은 참아두죠. 상수들의 돌도 결국은 끊어지거나 집이 없으면 잡혀요. 약해집니다. 참아둘 땐 참아두고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흑이 조금 편하게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막는 자리 좋을 것 같아요. 흑의 근거도 차지하면서 백의 집 모양도 없앨 수 있죠. 서로 간에 급소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를 백이 차지하게 된다면요. 이곳을 두고 막을 때 이제 호구를 치게 된다면요. 근거는 없어지고 백은 어느 정도의 안형이 생기게 되죠. 자, 추후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는 중앙 쪽 선택하네요. 그 자리도요. 네, 그 자리도 이 아래쪽에 백돌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는 자리니까요. 괜찮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공격을 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공격, 차단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반격의 여지가 좀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백이 안정이 된 후에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공격할 때는 상대방이 안정이 된 후 내가 약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최동훈 프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상기 쪽에 대한 공격을 보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흑도 일단은 지켜둬야 되겠죠. 흑이 지금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두는 그런 수들이 조금은 아까워요. 백이 이곳을 늘게 됨으로써 이곳의 모양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죠. 오히려 흑은 이쪽을 반대로 젖혀서요. 백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그때 단수치고 연결하고 느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모양을 납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쪽으로 둠으로써 늘게 되니까요. 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는 자리죠. 자,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돌이 중앙으로 나가고 있어요. 귀 쪽이 아닌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이런 반격이에요. 이런 반격. 그때 당시는 공격하는 수였지만 이 기회가 오면요. 상대방에게 한 번이 기회가 포착이 되면 이렇게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쪽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밀거나 이쪽을 밀었을 때 일단 양쪽의 돌들이 차단이 돼요. 지금 흙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돌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요. 이 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의 입장도 그래요. 이 돌도 아직 미생이고 여기 돌도 미생이에요. 지금은 서로가 좀 어지럽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훈 프로가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정수진 씨도 이제는 타격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돌이 서로 얽히게 된 경우에는 이 상수들이 조금 유리해질 수 있겠죠. 자, 어느 쪽을 밀어갈까요? 여기하우스의 매력은요, 이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다들 좀 수줍어하시고 좀 부끄러워하시기도 하고 조심스러워하세요. 근데 바둑을 둘 때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이곳이 방송국인지 스튜디오 대국인지 앞에 프로가 있는지 그런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정말 바둑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변 쪽으로 미네요. 굉장히 힘 있는 자리죠. 젖히면 이제 이곳을 띄겠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빈상각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흙은 신경이 쓰이는 게요. 여기 끊어지는 자리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지키게 된다면은 이제 중앙에 두 점이 위험해지죠. 넓게 씌워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돌에 대한 차단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타개하느냐, 또 백이 어떻게 공격하느냐를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바둑을 둘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이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을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회가 또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기분 내면서 공격하다가 어느 순간 그 약점이 노출되면서 반격을 당함으로써 한순간에 역전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지금 정수진 씨가 찝었어요. 이 수는 공격하겠다. 지금 우변의 돌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백을 차단해서 공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젖히겠다는 뜻이죠? 네, 젖혀갑니다. 굉장히 힘이 좋아요. 위축됨이 전혀 없네요. 자, 밀어가고요. 지금 흙이 강가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네, 막았죠. 백은 자체를 살 수 있습니다. 한 칸 띄어요.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에 지금 한 집이 생기죠. 그리고 백은 다음에 이곳을 두게 되면 한 집이 생깁니다. 젖바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두기 참 쉽지 않은데요. 정수진 씨 자신 있네요. 당찬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본래 세 점을 깔고 둬야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마음이 바뀐 거죠. 조금 더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막상 이제 최동훈 프로를 직접 보니까 너무 젊고 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 더 깔까요? 4점 깔까요?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3점도 뭐 충분한 실력일 것 같아요. 일단 의지가 좋습니다.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데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러다간 대마가 잡힐 수 있는 또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진 씨도 시합을 많이 출전을 하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두기 때문에 이렇게 4점 젖바둑을 둘 상대들이 주변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젖바둑이 좀 익숙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프로를 만나지 않고서는 4점을 둘 일이 별로 없겠죠. 지금 아마 5단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쉬어갔습니다. 내돌의 생사도 걸려있지만 백의 돌에 대한 포위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막상 백도 이렇게 갇히고 나니까 조금은 깝깝해지죠. 네, 그래도 백의 중앙 쪽, 네, 이곳을 붙이거나 이제 이런 자리 선수가 되니까요. 한 칸 뛰는 이런 수들이 좀 있어서 네, 붙여가는 수 먼저 선택을 하네요. 코붙임의 맥점이죠. 일단 붙여가면서 백이 중앙에 탈출이 되잖아요. 분명 자상기 쪽과 우변을 차단하는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양쪽에 정말 둘 중에 하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쪽을 젖히는데요. 지금 재밌는 모양이 나왔어요. 쉽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곳을 두면요. 찔러 가겠다는 뜻이고요. 단수를 치면 연결해요. 이으면 이곳을 끊고 나가면 이쪽을 칠 수 있습니다. 늘 수는 없죠. 바로 잡히니까. 이때 양단수가 됩니다. 때리고 2점을 때려내는 이런 장면인데 이거는 네, 백이 그냥 막지 않고 확실하게 먼저 교환을 하네요. 이것은 지금 흙이 조금 스텝이 꼬였어요. 네,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곳을 찌르고요. 이곳은 이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는다면 지금 가만히 늘어도요. 이 돌이 잡혔어요. 네. 지금 강수로 대응을 하다가 정수진 씨가 약간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거침없이 몰아쳤어요. 그래도 이 상대가 이 프로 고수인데 자신 있게 몰아쳤습니다. 지금 이 돌이 차단이 되면요. 일단 중앙에 이 돌은 요석이고요. 이 돌 좀 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곳을 연결하면 여기를 뒀을 때 이런 식의 탈출을 봐야 되는데 모양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바둑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 요석을 절대 잡혀서는 안 됩니다. 요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귀중한 그런 돌이라는 뜻인데 요석은 이거예요. 상대방의 돌을 끊고 있는 자리, 서로의 연결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요석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흙의 행마 모양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곳을 연결하는 과정에 이 2점 끊어지는 자리도 노출이 되고요. 흙이 약간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백돌에 대한 약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흑돌도 완벽하지 않고 여기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 또한 조금은 신경이 쓰입니다. 바둑이 상당히 복잡해지기는 했어요. 과연 이 바둑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네, 내용은 너무 재밌습니다. 정수진 씨도 일단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과 돌이 얽혔을 때 이 술기를, 바둑에 있어서는 술기가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어떻게 하면 잘 둘 수 있어요? 실력이 늘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 저는 그 수일 게임을 키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수일 게임을 어떻게 키울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묘수풀이 있잖아요. 묘수풀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꾸준히 생각하고 보시는 연습을 하면 수일기의 힘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답을 보고 싶어지는 마음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수풀이 공부를 할 때는 답안지를 일단 없애셔야 돼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수일 게임을 키워보시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백이 결정에 앞서서 일단 흑의 모양을 우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기분 좋은 자리죠. 지금은 안 살릴 수 없을 때 나중에 나와 끊는 수도 남게 되고 이런 거 치중하게 되면 지금 전체가 쉽지 않아요. 중앙을 연결한다고 해도 여기 선수죠. 일단은 집의 모양이 없습니다. 집의 모양이 없습니다. 뭐 이곳을 늘기만 해도 이 전체의 흙이 지금 몰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최동훈 프로는 지금 전체를 노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가운데가 또 약하니까 참아둡니다. 네. 지금 우변도 급해요. 이곳들의 백의 돌드도 확실하지 않은 장면인데 그래도 확실하게 두터운 곳 한 군데만이라도 정확하게 결정을 짓고 다음에 제가 뭐 이곳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 조금 아까운데요. 아낄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 자, 역으로 흙이 찔러가 봅니다. 네, 들여다본 자리는 연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변의 결정이 확실치 않고요. 중앙전, 공방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너무 재밌어요. 정수진 씨의 거침없는 이 도전이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패기 넘치는 그런 수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동훈 프로 뭐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가고 있는데요. 바둑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승부의 시작입니다. 네, 여기하우스 7번째 이야기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